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의 정현웅입니다. 오늘은 눈물 흘림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생아들이나 영아들, 즉 아기들에서 발생하는 눈물 흘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나 3, 4개월 정도 된 영아들을 데리고 눈물이 난다 혹은 눈곱이 낀다고 데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아기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기들에서 눈곱이 끼거나 눈물이 흐르는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막염입니다. 주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세균 감염이 원인으로 눈에 아주 심하게 눈곱이 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결막염은 출산 직후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을 담당한 병원에서 올바른 안약을 처방할 경우 회복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둘째,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입니다. 아이들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덧눈꺼풀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게 되면서 눈물이 나고 또 눈곱이 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덧눈꺼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눈물이 배출되는 통로가 막혀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신생아의 코눈물관 폐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래 끌 것 없이 바로 신생아 코눈물관 폐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눈물관은 한자로 썼을 때는 코비자에 눈물 루자를 써서 비루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용어 사용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 코눈물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코눈물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눈에서 코로 눈물이 흘러내려오는 통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흔히들 눈의 코 쪽 모서리에 눈물샘이 위치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눈물샘은 눈의 귀 쪽 모서리 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 코 쪽 모서리에 위치한 눈물 주머니로 흘러들어가서 코눈물관을 통해서 코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콧물이 같이 흐른다거나 안약을 점안했을 때 입에서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코눈물관을 통해 눈과 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코눈물관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빠져나가야 할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눈물은 자연스레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또 코눈물관 안에 계속 눈물이 고여 있다 보면 눈곱도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코눈물관 폐쇄가 생길까요? 사실 이 코눈물관 폐쇄는 신생아뿐만 아니라 어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어른에서 발생하는 코눈물관 폐쇄가 후천적으로 길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거라면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코눈물관 폐쇄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출생 시에 코눈물관이 개통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눈물관 안에서도 좁은 부위, 주로 코와 연결되는 부위에 하스너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막힌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선천적으로 코눈물관이 막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걸 해결해 줄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보통 코눈물관이 선천적으로 막혀서 태어난다고 해도 눈물이 내려가는 경로는 다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슨 선천성 기형같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보고된 바로는 신생아의 6%가량이 코눈물관이 막혀서 태어나는데 이 중에서 80에서 90% 정도는 생후 몇 개월 내에 저절로 뚫린다고 해요. 하지만 저절로 뚫리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눈물길 마사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물길 마사지 혹은 눈물 주머니 마사지라고도 하는데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눈 주위를 만지기 전에 손을 청결하게 하고 손톱의 상태를 확인하여 눈 주위 피부나 눈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손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아이의 눈과 코 사이에 검지손가락을 위치시킵니다. 이곳 안쪽에 눈물 주머니라는 구조물이 있고 코 눈물관이 막혀 있다면 이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손가락에 지그시 힘을 주어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아래로 코를 따라서 쓸어 내려줍니다. 고여있는 눈물들을 전부 아래로 밀어내린다는 느낌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만약 처음 누르는 위치가 잘못된 경우 눈물 주머니에 고여있는 눈물들이 역류해서 눈 쪽으로 밀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눈물길 마사지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 좀 더 위쪽 혹은 좀 더 눈 쪽에서 마사지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대상이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에 충분히 힘을 주지 않고 피부만 쓸어내리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마사지 과정에서 아이가 울거나 보채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 힘을 주지 않으면 마사지의 효과가 떨어지니 주의해 주세요. 이 과정을 하루에 2,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눈 주위에 눈곱이 많이 낀다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길 마사지를 계속 해주었는데도 눈곱이나 눈물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콧누물관을 확인하고 막힌 부위를 뚫어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탐침술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생후 6개월 이상의 아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콧누물관 안에 막힌 구조물을 살짝 뚫어줘서 정상적으로 개통된다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탐침술을 여러 번 시행했는데도 전혀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수술을 고려할 시기입니다. 주로 마취 후에 콧누물관을 확인하고 콧누물관에 실리콘 튜브를 넣어서 약 6개월간 유지한 후 제거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대부분의 콧누물관 폐쇄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콧누물관 폐쇄 외에도 눈물길이 막힌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아이들에서 발견되는 선천 눈물길 질환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마냥 눈물길 마사지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단 안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들에서 발생하는 콧누물관 폐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아이가 눈곱이 기거나 눈물이 나거나 할 경우 먼저 눈물길 마사지를 해보신 다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데리고 안과를 방문해 보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물길 문제가 아니더라도 눈곱이나 눈물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이가 눈물이 나고 한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실 텐데, 오늘 영상이 그런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